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문자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424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포스코홀딩스, 매수가는 31만 1,000원에 비중은 70% 가지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질문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이렇게 짤막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3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려 있긴 하지만 현재 비중이 70%로 좀 많으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 진짜 이 시청자님의 질문대로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반덤핑, 그러니까 특히 일본산, 중국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을 조금 더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한 번 더 시세를 강하게 받았고요. 여기에서 철강 쪽도 중국에서 감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값싸게 밀어붙이는 그 반덤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세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거기서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이 물량들을 조절한다라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31만 1,000원의 비중 70%를 공략하셨다라는 점은 지금 너무나 큰 큰 비중으로 수익권대를 함께하고 계셔서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비중을 공략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가 조금 더 봐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큰 자금이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권대를 크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 더 수익권대 챙겨 나가야지라는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2023년도 76만 4천 원대까지 찍었다가 21만 원대까지 눌렸었죠. 그 눌림 그 바닥폭도 사실상 이 2025년도 3월 달 이때도 이 눌림폭도 눌리지 않을 겁니다. 이때 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눌렸던 거기다 보니까 이 하락권 21만 원 라인대를 바닥권 때라고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종목의 바닥권이 어디냐라고 보았을 때 2025년도 2월 달 바닥이죠. 23만 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면 23만 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대죠. 자, 23만 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 상태에서 접점을 올리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 저항 라인대는 좀 더 명확하죠. 지금 구간에서 이 33만 7천 원에서 조금 더 보아서 34만 원 라인대에서는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하냐? 이때 계속해서 2025년도 3월, 4월, 5월 꾸준하게 저항 라인대를 작용했던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가 박스권 라인대로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대입니다. 이 저항 라인대 과거에도 지지 라인대로 작용이 되었던 라인대인데요. 그만큼 요 라인대죠. 자, 과거에 2024년도 10월달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이제는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34만 원 라인대에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70%를 다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대에서 비중은 70% 중에서 저는 절반 이상, 한 35%에서 40%라는 비중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남은 비중으로 충분히 고가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눌리게 됐을 때에는 어디까지 눌릴 수가 있냐? 우리가 2025년도 7월 달 파동의 저점 라인대죠. 30만 원 라인대를 한 차례 터치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 전량 가져가시기보다는 절반 정도 혹은 40% 정도의 비중을 챙겨 놓으시고 남은 비중으로 39만 5천 원 라인대, 2025년 4년도 9월 달 파동의 고점 라인대죠. 39만 5천 원 라인대 2차 목표가 잡고 분할 관점으로 매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33만 원 라인에서 비중 절반을 축소해보자. 그리고 남은 비중은 39만 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콜마 B&H요. 콜마 B&H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5,500원이고 비중은 50%예요. 25,500원에 비중이 50% 맞으실까요? 네네네. 비중이 지금 좀 높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 매수도 진행을 하셨을까요? 네,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신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언제쯤부터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한 3년 넘은 거예요. 3년 정도 넘으셨고 오랜 기간 동안 또 기다리셔서 더욱더 지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까지 올 수는 있는지, 그리고 오면 언제쯤 이익이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로 계속 기다려도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계속해서 이 종목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이용철 네,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큰 비중으로 손실폭으로 지금 좀 진행하고 계신데 저는 이 종목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 콜마 B&H의 경우에는 업황이 일단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실적 자체도 올해 기대해 볼 만한 실적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최근에 조금 더 시장에서 들썩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까지도 한번 덧붙여 놨던 것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50%까지 비중을 만들었다 하는 점은 여기에서 추가로 비중을 더 확대시키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업종 같은 종목들 기준으로, 같은 화장품 업종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도 조금 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매수 기준가가 25,500원이시죠?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25,500원대까지 가지고 가면서 정말 손실을 단 1원도 손실 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져가시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을 차트 기준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가격대를 잡아드리면 자,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보았을 때 자, 이 종목이 19,970원이죠. 요 라인대 이제 일봉으로 보았을 때 요 파동의 고점입니다. 2024년도 6월과 7월에 파동의 고점 구간 잡아보면 19,970원이죠. 그럼 이 라인대까지는 한 차례 올 수가 있고 현재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아주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진 과정에서 매물들을 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올렸다가 또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저는 19,970원까지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왔을 때에는 손실폭이 주당 한 53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뭐 50% 비중이라 했을 때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손실권에서는 저는 한 번쯤은 전량 짧게 손절해 나가시고요. 다시 한번 저가에서 좀 아쉽다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다 싶을 때에는 15,350원 라인대에서 한 10% 정도는 재공약을 하셔서 수익권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약손실권 손절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 재공략하는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콜마 B&H는 19,970원까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유한양에도요. 유한양행 가지고 계시고, 7월 15일에 샀는데요. 네. 지금 그때 한참 올라왔는데 제가 안 팔고 그냥 중단길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져갖고. 네, 떨어져서 고민이신 상황이시고. 네. 그럼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1만 800원이고요. 네. 15%요.
11만 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파트너님 이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현재 매수 기준가에 대해서 수익권대인데 여기서 좀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종목의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죠. 이 렉나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2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았고 3분기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이제 막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소세 포함 치료제 이 렉나자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현재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이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기술 수출하게 됐을 때 이 성공 보수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얀센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도만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13만 9,8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 올라가고 나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상승했을 때에 대해서 중간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보시면 2025년도 7월 17일 날 장중 23%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고 이 첫 번째 눌림폭이 절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이어졌는데 다만 그래도 이 종목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어디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제가 가격 기준으로 잡아드리면 이 종목은 자 11만 8,000원에서 12만 원 라인대까지는 한 차례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간 12만 2,000원에서 12만 3,000원 이 라인대에서는 한 차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구간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22일 날 1%대, 23일 날 마찬가지로 2.49%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1.52%가 상승해 성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중요 지지 라인대인 12만 3천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에는 일단은 익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한데 11만 8천 원 라인대까지는 하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권대에서 언제 매도를 할 건지 기준을 잡아봤을 때 이 종목은 조금 더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종목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현재 12만 3천 원대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점 잡고 익절해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11만 8천 원대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12만 3천 원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종가 기준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13만 1,000원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략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대응 방안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양행의 경우 12만 3천 원 라인 지지할 경우에는 홀딩 가능하다는 점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신 분들 저희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이마트고요. 이마트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2천 원에 20%요. 10만 2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이마트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현재는 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이 매수가 부근까지 네. 왔었는데 조금 안 돼가지고 못 팔았는데요. 아, 네. 네, 제 매수가 근처까지 와서 매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셔서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 그렇다면 이 종목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이마트의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 종목은 이제 홈플러스의 반사 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이 내수 소비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거기다가 이게 기대감만 있으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플러스로 실적으로 3분기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이 이마트의 경우에는 이번 상승 흐름이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과거에 좀 오래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10만 2천 원 라인대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조금 못 가서 빠졌다 보니까 이거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매수 단가까지도 한 번 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자, 2025년도 1월달 그리고 2월달 파동의 저점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상승 출발했던 날에 우리가 시가를 기준으로 추세를 한번 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각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파동의 이제 눌림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중에 2%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면서 조금은 걱정이 될 수가 있으셨을 텐데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의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승 추세 초록색 선의 상승 추세 안에서는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은 전 고점이죠. 10만 1,800원 라인대에서는 바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앞서서 이 10만 1,800원 라인대는 얼마 만에 이어진 가격대냐면 2023년도 이후에 처음 고가를 찍은 가격이죠.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처음 고점을 만들어낸 가격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 파동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10만 1,800원 라인대에는 한 차례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음번에 10만 1,800원 왔을 때에는 비중을 전체적으로 확 줄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혹은 이때는 약손실권에서 주당 200원 정도 손실이죠. 거의 뭐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챙겨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공략했을 때에는 9만 1,000원 라인대에서는 재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20%의 비중을 전량 공략하시기보다는 10%의 비중으로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전략 참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마트는 전고점 10만 1,800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9만 1,000원 라인에서 재공략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CIS요. CIS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300원은 40%예요. 7,300원에 40%이시고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약수익권이신 상황이네요. 네, 약수익권이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갈까 싶어가 돼요. 앞으로 얼마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한 9,000원이나 갈까 싶어가 돼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수익 극대화 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용철 예,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비중으로 현재 이제 수익권대까지 잘 버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좀 수익권대를 얼만큼 극대화시킬지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바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네, 이 종목은 7,300원에 40%를 들어가셨다라는 점은 그래도 굉장히 좀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종목이 40%의 비중을 이 가격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들어가신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익권대를 극대화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어느 구간까지 가져가냐에 따라서 좀 더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비중의 40%라는 굉장히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게 됐을 때에는 수익권대를 좀 더 큰 수익권대를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저는 40%의 비중을 저는 이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올라갈 때마다 좀 더 분할 매도 관점을 통해서 비중을 10%씩 줄여 나가시면 굉장히 이상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관점에서 우리가 10%씩 어느 구간대마다 줄여 나갈 수가 있냐? 자, 2025년도 3월달 파동의 고점인데 자, 이 고점보다도 종가 기준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격대 기준 잡았을 때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8,230원에서 1차 목표가 잡아갈 수가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8,900원입니다. 이 라인대는 굉장히 좀 더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2024년도 10월달 파동,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파동의 고점과 2025년도 2월달의 파동의 고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이 라인대죠. 8,850원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8,230원 라인대에서 비중 40%에서 10% 정도는 축소, 익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남은 30%의 비중은 8,850원 라인대에 왔을 때 30%에 남아있는 선에서 10%만 남기고 20%는 익절 진행을 하고 남은 10%의 비중으로 조금 더 수익권대를 극대화해 나가면서 9,400원대까지 분할 매도 관점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CIS 같은 경우 1차 목표가 8,230원, 2차 목표가는 8,850원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용한 종목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